조국 사건을 논리적으로 고찰하는 영상입니다. 1편에서는 논리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개념적인 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보죠. 장자라는 책에 이 이야기가 나왔고,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이죠. 옛날에 장주가 꿈의 나비가 되었다. 근데 깨보니까 나비가 장주 자신이 된 것인지 무엇인지 헷갈리더라. 이런 이야기이죠. 이것은 재물론이라는 장자의 책 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테지만 실제로 재물론이라는 책을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재물론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만물을 제어한다, 가지런히 한다, 단정하게 한다.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을 정리하는 론,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야기의 시작은 위대한 말은 담담하나 하찮은 말은 수다스럽다. 잠이 들면 혼백이 꿈을 꾸고 깨어나면 육신이 활동한다. 그래서 희로애락이나 기타 등등의 감정은 조변 섞게 한다. 아침 저녁으로 달라진다. 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데 의미가 불확실하다면 말은 존재한다고 해야 되냐 또는 말에는 구별이 있다고 해야 되는가 의문스럽다. 이게 장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라는 건 원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장자의 주장이었죠. 사람들은 정신이 하나 되려고 애쓰지만 그것은 본래부터 하나였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네요. 나와 네가 논쟁을 한다고 치자.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런저런 경우를 다 따져보면 논쟁을 통해서는 승부가 나지 않는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릴 수가 없다. 이게 장자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빗대어서 우리가 보았던 이 알레고리를 만들어준 거죠. 여기서 제기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런 이야기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깨어있는 것과 꿈꾸는 것의 차이, 살아있는 것과 잠자는 것, 이것들은 무엇이 다른가? 왜 이것이 헷갈리는가? 여기에 분별이 있는가?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깨어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현재 의식 속에 쌓여있는 축적된 과거 의식의 총체. 어려서부터 우리는 자라왔죠. 성인이 된 지금, 예전 어렸을 때의 생각이 잠시 나기도 하죠. 언뜻 이런저런 기억도 나는 것이죠. 그 안에서 그렇게 언뜻 올라오는 것, 생각나는 것,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과거 기억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억이라는 건 항상 의식과 현재 의식과 함께 있는 거라는 거죠. 동시에 있는 거.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억은. 현재에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꿈속의 것,
이 나비의 꿈을 꾸었던 장주가 나비하고 헷갈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기억과 의식이 헷갈리는 거죠. 또 한 가지 잠깐 장자와 아주 엇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서양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글은 장자와 거의 동시대, 장자가 기원전 400년, 500년 사이의 인물이고 헤라크레이토스는 기원전 500년, 600년 사이의 인물이니까 거의 동시대 인물인데 헤라크레이토스는 로고스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헤라크레이토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인데 자기가 그것을 설명해 준다 할지라도 그 설명을 듣는 사람 말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마치 그들이 잠을 잘 때 한 바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과 같이 깨어있을 때 한 바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해요. 장주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네, 비슷해요. 장자는 도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도. 우리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이 도가 마치 헤라크레이토스가 얘기한 로고스와 흡사하죠. 비슷해요. 같지는 않겠죠.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재물론을 읽어봤듯이 재물론에서 다루고 있는 게 말이었어요. 언급됐던 게 말. 마찬가지로 헤라크리토스가 언급하는 로고스라는 말도 말이라는 말이에요. 말. 우리말로 하면. 네. 기원전 500년경에 동서양의 현인,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두 가지 공통적인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람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말에 분별이 없어서 그 의미가 헷갈리면은 의미를 구별하지 못하면 잠을 자는지 깨어 있는지 이것조차도 헷갈린다는 거죠. 헤라크레이토스와 장자 공통적인 문제의식이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논리적으로 말한다 라는 의미는 말의 기준을 세워서 이 기준에 따라 옳은 것과 그른 것 이것을 구분하고 분별 있게 말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말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국 현상을 이야기하려면 조국 현상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옳은 말과 그른 말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조국 현상을 말하기 위한 논리적인 기준들을 세울 거예요. 사태, 사실, 사건이 그 기준이에요. 사태는 사진을 찍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은 사진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건은 사진의 모임으로 돌아가는 영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문제는 사물과 사태를 구별하는 일인데 일단 먼저 사물과 나머지 사태, 사실, 사건의 이 간극을 먼저 이야기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먼저 사물과 이 나머지 셋 사이에는 강이 있다고 이렇게 건너지 못하는 벽이 있어요. 이쪽은
현재야, 현재. 당신이 깨어있을 때 생각하는 것, 그게 현재의식이죠. 근데 이쪽은 과거의식이에요. 이 과거의식을 다른 말로 경험 또는 앞에 우리가 사용했던 말로는 기억, 이런 말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기억이라는 건 과거의식이 현재의식 속에 축적되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이 앞에서 이야기했죠. 의식과 기억의 관계. 여기서는 길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물과 나머지 셋 간에 간극이 있다고 치면 이해가 아주 쉬울 거예요. 사물은 그냥 띵에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나무, 동물, 사람, 우주, 띵이죠. 그런데 현재 의식 속에 있는 것은 빙이에요. 빙. 영어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존재라고도 번역을 하죠. 빙을 있는 것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그래서 이 있는 것을 사진 찍는 거예요. 포토그래프로. 그런데 사진은 사진기로 찍지만 우리들은 뭘로 찍냐면 말로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무척 쉬울 거예요. 현재 빙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영화로 돌리는 것과 같이 우리는 말 중에서 워드, 단어죠. 단어를 넥서스, 주술해서 단어를 풀어서 진술을 하는 거예요. 스테이트먼트, 주장을 하고 진술을 하는 거예요. 조국 사건에서 사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당연히 여기는 문재인이 있는 거죠. 또 조국도 있는 거죠. 여기에 장관도 있는 거예요. 이건 구체라고 하고 이거는 추상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장관이 띵이 되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문제들,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들, 이것은 어디서 정리를 할 거냐? 앞으로 철학의 논리라는 이러한 영상을 제가 한 1년, 최소한 1년 이제 올리려고 해요. 이것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건지, 지금까지 철학자들, 서구 학문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동양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지, 이걸 하나씩 차근차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관념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현재는 이야기해도 좋지만 참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일단 구체적인 것과 구체와 추체 둘 모두 사물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장관이 아니라 왕이라고 해봅시다. 왕은 이런 띵처럼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없는 걸까요? 물어보면 조선시대에는 왕이 있었지만 현재 대한민국에는 왕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영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왕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반대로 한 5세기, 10세기 이전에 저 밑으로 과거로 돌아가면 영국 사람들은 왕이라는 게 없었어. 그때는 왕이 없다가 국가라는 게 생겨서 왕이 만들어졌고, 그
그 왕이 지금까지 쭉 왔어요. 그래서 영국에는 지금도 왕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삼국시대, 고구려 시대 이때부터 왕이 있었어. 쭉 있다가 일제말기 끝나고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왕이 없어졌어. 그래서 현재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의식으로 보면 왕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에게. 그렇지만 영국인들에게는 있어요. 현재 의식이. 문재인에 대해서, 조국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현재 우리들 의식 속에는 문재인 조국이 다 있죠. 그렇지만 한 100년쯤 지나서 문재인 조국이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년 후의 현재 의식으로 보면 문재인 조국은 없어요.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living thing이에요. living thing. 구체이든 추상체이든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거지. 그럼 죽은 것은 없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현재 의식으로 넘어와서 사태, 사실, 사건의 관계를 따져봅시다. 이 사태라는 것은 발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는 일어났다, 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뭐가? 이 사물이 과거의 의식이,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내 의식 안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걸 사태라고 한다고. 조국 현상에 관련되어서는 무엇이 일어난 거죠? 여기에는 대통령이 있을 테고, 조국이라는 조국 교수가 있을 테고, 법무부 장관이 있을 거예요.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세우려고 했죠. 이 사태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 워드야.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이런 발기한 사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의 모임이라고. 그러면 사실들은 무엇이냐? 일어난 사태에 들어와 있는 사물들을 서술하는 거예요. 이 사물이 어떻게 변했느냐, 어떻게 흘러갔느냐를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이라는 건 뭐냐? 사실의 총합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A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조국 현상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혔고 조국이 사퇴를 했는데 그 사이에서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리가 어떻게 흘러갔다, 어떻게 변했다를 다 모아서 그거는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조국 현상에 대한 논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사건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는 공시적 개별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 1919년에 조국이 장관이 됐어? 이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조국이라는 사람을 개별자라고 생각한다면 공시적이라는 말은 한국에서 2019년 이런 요
공시적인 개별자에 관련된 이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건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조금 더 한 번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요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요것은 다 뭐예요? 단어인데 단어 중에서 뭐예요? 명사야, 명사. 이 명사가 어떻게 변해갔나, 흘러갔나 하는 걸 많이 비유해서 다시 쓰자면 동사 또는 형용사예요. 그리고 이 명사가 변한 것은 언제? 한국에서 2019년 공식적으로 언제냐? 이거는 품사로 얘기하자면 부사,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부사야.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무엇이,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이런 구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의식 상태에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말이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논리적인 기준들을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면 말로 사진을 찍는다. 사물의 변화, 의미를 진술한다, 주장한다. 이게 논리적인 말인 거죠. 문재인 조국 장관에 해당하는 사물이 사물 변화의 총합으로서 갖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논리적인 발화법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의미를 발견해내면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에 쓰는 거냐? 이게 우리에게 유용해야 이 의미가 필요한 것이지 아무런 가치가 쓸데가 없으면 이걸 뭐 하려고 뽑겠어요. 앞에서 장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재물론을 보았는데 재물론의 중간에 논쟁의 무용성을 이야기했어요. 승부가 끝이 안 난다. 논쟁이라는 것은. 자, 여기의 의미는 도대체 어떤 효용이 있는 건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논리적 의미가 정확하게 기술이 되면 논쟁하고는 달라요. 논쟁에서는 옳고 그름이 없잖아. 승부가 나지 않는 말싸움만 있는 거예요, 이건. 근데 논리적 의미가 분명해지면 진위가 생겨요. 진위라는 건 true, false 이런 게 생긴다는 거지. 이 의미는 진위, true, false로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논증, 하나가 증명이에요. 논증이라는 것은 변화의 내용을 수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사학 할 때 변화의 내용을 레토릭한다 이거야. 증명이라는 것은 이 의미의 변화를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 판단하면 두 가지의 TF가 있을 수가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하고 물리 같은 경우인데 수학은 논리적 타당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기술이 돼 있다면 수학은 논리적으로 TF가 나온다고. 참 거짓이 나온다. 물리학은 이런 의미로 쭉 기술이 잘 돼 있다면 재현 가능한 거예요. 이 재현하는 것을 실험이라고 해요. 또는 측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잘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주장이나 진술은 그 의미를 내용을 수사하거나
형식을 판단해서 TF를 뽑아내면 수학이나 물리학처럼 참거짓, 옳고 그름 이런 걸 판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수사하는, 내용을 레토릭하는 건 무슨 의미냐? 내용을 수사하면 이것은 이제 히랍의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전통이죠. 그 전통에 따르면 A와 B가 서로 간에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면 이 사람들을 둘러싸서 청중이 보고 있어요. 청중이 이걸 보고 있다가 찬반으로 승패를 가려주죠. A와 B의 논증을 찬반으로 청중이 가려주면 여기서 승패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끝없는 논쟁, 말싸움, 쓸데없는 말, 수다스러운 말에서 벗어나서 논리적으로 쭉 말을 하고 논리적으로 쭉 판단을 해서 승패를 가려야 의사결정을 한다고. 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힘이 아니라 말로써 결정하는 그런 논리란 말이죠. 그래서 민주주의에는 반드시 논리적인 진술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승패를 가릴 수 있고 결론을 볼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힘으로 무슨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 의미를 추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로 가는 토대예요. 이게 없으면 민주주의로 가기 어렵다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식이, 청중이 야당의 대화를 보고 논증을 보고 찬반을 던져줘야 민주주의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밑바탕인 거죠. 여기까지가 논리에 관련 논리적 언어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었다고 이야기하자면